요즘 한국 경제 기사들 보면 분위기가 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한국 경제의 두 얼굴,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낙관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경제 상황이 정말 괜찮아 보여요. 특히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 지표가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바로 지난 8월 데이터인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무려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아니 그럼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가 푼 돈,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덕분입니다. 특히 수비 쿠폰 기억나시죠? 이게 지갑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골치 아팠던 국제 무역 문제 중 일부가 좀 해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돈 쓸 마음이 생겼고 경제도 다시 성장할 거라고 하니 야, 이제 정말 모든 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현재와 미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수면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현재와 미래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그 역설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보세요. 지금 경제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소비자들의 대답이에요.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프가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서 6개월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망치가 2달 연속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런 불안감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폭탄, 그리고 장바구니만 들면 한숨 나오는 생활물가, 여기에 건설 경기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심리, 즉 분위기는 7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정작 내 월급, 우리 집 소득, 내 일자리 같은 아주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건 소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속내를 보려면 기업들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쪽은 상황이 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나눠준 소비 쿠폰 같은 단기적인 지원책 때문에 기대감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훨씬 냉정해요.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사람을 더 뽑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 정말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문제, 저쪽으로 가도 문제인 정말 답이 없는 전형적인 경제 딜레마에 꽉 갇혀버린 거죠. 자,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옵션 A, 금리를 내린다. 이러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거품에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옵션 B, 금리를 그대로 둔다. 이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좋지만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죠. 결국 한국은행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히 했죠.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없다. 결국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택하고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보는 경기 회복세는 진짜 실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기댄 좀 위태로운 모습이라는 거. 둘째, 소비자들은 오늘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 셋째,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몸을 사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금융 안정을 우선하느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경제 회복 중 같은 밝은 헤드라인들이 사실은 그 밑에 깔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그림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진짜 체력이 좋아지는 찐 회복일까요? 아니면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파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저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불과한 걸까요?